이제 제2의 정보혁명이라고도 불리고 위에 차트로 나와 있듯이 지능, 즉 AI와 소프트웨어의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능적인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로 위시한 여러 가지 정보 두 가지가 융합되어서 초지능과 초연결,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지능화 혁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선도 국가와 대비해서는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 평가로는 세계 한 5위에서 6위권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보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이 디지털 전환을 위시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되는 그런 키워드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NA는 우리 생명체에서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데요. 그것을 빗대서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 정제되고 아주 유용한 데이터들을 대규모로 모아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3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이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가명화를 거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융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기계학습 기술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학을 넘어서서 다양한 학문 분야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제 기술 전반의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역시 찾아내고 또한 어떤 일자리나 여러 가지 기회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기능, 계층에 대한 이제 그 공감 그리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내는데 컴퓨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하고 또 다르게는 부가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몰입할 수 있는, 묶어둘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지금 인공지능의 진화 방식은 사람의 머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반도체 설계를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많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5G가 필요한데요. 3차 산업혁명은 저는 1번 통신의 시대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의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의 시대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첫 번째로 데이터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그 다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무한 생명의 시대라고 감히 제언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 바이오, 제약혁명을 우리가 AI와 기술, 빅데이터 기술로 한번 이끌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불로초가 개발이 돼서 여러분과 저가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6번과 7번 인공지능 시대와 무한 생명의 시대에 바로 그 경계선상에 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만든 그러한 환경만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실제 현실 위에 그 컴퓨터로 만든 그런 가상현실을 프로젝션 시켜서 약간 더딥히는 것입니다.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컴퓨터로 만든 그러한 영상이 더 더딥혀져서 실제 현실과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장현실, X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X에는 V나 A나 M이 다 해당될 수 있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상호작용이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드론을 조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만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그 검은색 모자 밑에는 굉장히 많은 전극들이 이 사람 피부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뇌 시그널을 해석해서 드론을 생각만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그 생각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주변의 모든 사물과 사람과 동물과 기계들을 조절하는 그런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은 크게 침습형과 비침습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기술이 주도적인 기술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들이 빅데이터화되고 AI로 분석돼서 사이버 최윤희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구현된 사이버 최윤희를 잘 돌려보고 거기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의료 정보나 신체 정밀 정보, 일상 정보를 가지고 이 실제 최윤희가 건강하게 제 질병을 관리하고 앞으로 질병이 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조언하는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는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실험이라는 부분은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이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까지 연구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행동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도구를 기계를 이용하여 할 것인데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로봇의 활용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반대의 상황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제약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에 연구의 지속성을 위하여 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